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직업전문학교 학사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오재희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 저희 학교에서 10월 4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하나의 교육과정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실무 교육과정을 갖다가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80시간에 걸쳐서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 행정 실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러시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지사 자격증만 따고 훈련기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복지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다 보면 막막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실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무, 현실 이것을 갖다가 마치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 연수원에 들어가고 우리가 연수교육을 받듯이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교수진들이라든가 요 분들을 갖다가 이제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지금 사회복지 쪽에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20여 분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은 다 기관의 장이라든가 또 기관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현장에만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두 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 그동안 사회복지 학습 과목을 쭉 강의하시던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가 완벽하게 겸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현장감 있는 그런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 기간은 총 4주 동안 하게 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해갖고 80시간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정말 당황하지 않고 현장에서 능수능란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최대한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첫째 이제 사회복지 행정 및 인사 노무관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첫 주 과정에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는 보게 되면 12가지의 이제 관련법에 의한 시설의 종류가 있죠. 그것을 이제 쭉 훑어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6가지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세부 종류, 이런 것을 쭉 이제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함에 있어갖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문서 관리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이제 우리가 기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기한이라는 것이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만 행정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한에는 어떻게 문서를 번호를 따고 또 이 기한의 용도가 무엇인지 또 기한의 양식은 어떤 것인지 회사마다 가면 기한에 따른 모든 양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부분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한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하다못해 기한서를 작성할 때 줄맞춤까지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 문서의 필요성이 또 어떤 것이냐,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 문서의 종류 등등 우리가 이 문서를 관리함에 있어갖고 모든 사항을 갖다가 이제 자세하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이제 인사 노무관리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노동법하고 사회복지법하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인사라든가 노무관리에 대한 것이 이제 아주 많이 적혀져 있죠. 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보조해주는 이제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떠한 출결 관리라든가 또는 연차 휴가, 연금이라든가 퇴직금 등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정리하고 해갖고 차질 없이 기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갖고서 사례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사회복지 전달 체계라든가 자원관리 과정을 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한테 들어오는 시설의 이용이라든가 또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공고를 해갖고 수혜자를 이제 발굴을 하게 되겠죠. 그 발굴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제일 최초로 하는 것이 이제 상담이죠. 우리가 기업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우리가 초기 상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상담, 또 그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있는 주위의 보호자들, 가족 상담, 또 이것을 갖다 개별적으로 상담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여러 집단이 모여서 같이 이제 집단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그 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잘 기록을 해갖고서 다 기록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잘 종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죠. 상담에도 이제 기법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개입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뭐 정신적인 불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성 문제, 요즘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2차 가해가 가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이런 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매뉴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우리가 그 응용, 즉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그 시설 관리 중에 보게 된다면 이제 노인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제 생활하는 시설 관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성만이 이제 그 거주하는 시설 관리가 있을 거고, 아동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시설 관리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것에 대한 설립할 때 어떤 그 규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경험 있는 교수님들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가 있다 보면 이제 후원이 상당히 많죠. 후원이 이제 뭐 금전적인 후원도 있을 수 있겠고, 물품적인 후원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또는 이것에 대한 그 이제 후원이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계약하게 됐을 때 그 계약 실무, 우리가 참 계약이라는 게 힘들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원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후원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놔서 이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문서로도 정리해 놔야 될 것이고, 또 물품 후원자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물품 후원자에 대한 서비스, 뭐 서비스를 잘 해주고 또 해야지만 다음에 또 그분들이 또 뭐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현장, 이건 뭐 완전히 현장에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또 새로운 후원자를 어떻게 하면 또 발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할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요양기관에 이제 급여 제공을 할 수 있는 그 지침, 10가지 이제 교육이 있어요. 어떤 교육이 있느냐. 거기 있듯이 이제 치매 예방 교육, 또 감염 예방 교육,
이런 것을 시킴으로써 이제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욕창 아시죠? 그 다음에 낙상, 응급 상황, 종사자 윤리, 노인 인권 보호, 노인 학대, 성 예방 뭐 등등 해갖고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계획서 같은 것을 잘 작성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계획서를 잘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서가 있어야지만 우리한테 이제 의뢰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실무, 이것이 이제 사실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관과의 계약도 있겠지만은 어떤 클라이언트하고의 계약도 이제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서류들, 예를 든다면 이제 장기 요양 인정서라든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든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라든가 이런 서류를 이제 잘 어떻게 준비하게끔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또 계약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 계약서 작성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교육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이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급여를 청구한다거나 요양기관에 급여를 청구한다 이런 것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과거에는 이제 문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갖고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뭐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전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갖고 전산에다가 전부 자료를 입력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산 자료를 갖다가 얼마나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다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그러자면 뭐 우리가 근거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스캔해갖고서다가 뭐 첨부 자료로다가 올린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한글 파일로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그 전산 자료 입력을 갖다가 하게 되면 요건 왜 집어넣는 거고, 요건 어떻게 집어넣는 거고, 사실은 좀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처음에 할 때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들어가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은 회사에서 일일이 옆에 동료라든가 선배들한테 일일이 물어본다 그럴 것 같으면은 기관으로서부터 답답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답답하고 배우는 사람도 당황스럽고 이런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본인의 아이디를 갖고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열어갖고 집어넣으면서 이럴 때 어떻게 집어넣고 이게 왜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첨부 파일은 어떻게 올리는 거고 이런 전산 시스템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기능이죠.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설득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 결산 업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업무까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관으로부터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지급되게 되는 모든 요양급여는요, 예결산 할 때 입출금이 딱 맞아야 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돈이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금된 돈하고 나간 돈하고 딱 맞아야지만 됩니다. 이거를 맞춘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맞추는 것이 이제 하나의 스킬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그 기관은 뭐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기관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내게 되는 어떤 경비라든가 이용료 이런 것들에 의해 갖고 기관은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평가 업무인데요. 우리가 이 기관을 운영하게 된다 그럴 거면 기관에 평가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평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요. 평가를 어떻게 잘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관이 좋은 기관이냐, A급 기관이냐, B급 기관이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 갖고 우리 기관의 영업이 엄청난 차이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평가에 대한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얼마나 그 지표에 맞게끔 내가 자료를 잘 준비해 놓고 그 지표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하나 작성하라 그러면 계획서도 그 평가자가 봤을 때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계획서가 나와야지, 말만 계획서지 열어보고 나면 엉망인 그런 계획서가 됐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에서도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데 포인트를 둬갖고 스킬을 발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학습하는 그런 것이 이제 평가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장기 유한 기간을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그분들이 대부분이 그 평가기관의 장이라든가 또는 그 센터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인원이 많다 그럴 것도 몇 대 기관으로 나눠 갖고 한번 가서 기관별로 그 종사하고 있는 그 임직원들이 과연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기관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또 아주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또 규모가 아주 대단히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잘 한번 점검해 봄으로써, 구경해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행 연습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과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견학까지 하게 되는 교육 과정을 우리가 전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10월 4일서부터 10월 이제 29일까지 4주간입니다. 하루에 이제 4시간씩 공부를 해갖고 80시간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매달 이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즘 뭐 우리가 사회복지사 행정 실무를 교육하고 있는 기관은 다른 곳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은 우리 학교에서 그것을 교육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들의 그 수준은 아마 다 어디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가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문이 있다거나 상담을 하실 일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주시고요. 제가 오재규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고 또 저한테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강할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서 교육이 만료된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보람 있는 교육이 됐고 내가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적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저희들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